테슬라 주가는 3% 오른 418불 32달러로 마감했지만 장 마감 후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시간외 거래 6% 내린 391불 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시민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주간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S&P 500 마이너스 3.51%, 다우지수 마이너스 2.78%,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5%로 폭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반등의 기회를 노렸지만 전고점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56%,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81%,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27%로 추가로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 나스닥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수개월 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대형 IT 기업의 주식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애플은 8%, 테슬라는 9% 각각 폭락하였습니다. 애플은 이날 하루 동안 1799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날아간 것입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모에서 알파벳의 주가도 크게 내렸습니다. 지난 6월 11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대형 기술주들이 코로나19 수혜로 각광받으며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인 만큼 조정이 올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 분할로 인해 투기 세력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CNBC에서는 이번 IT 기업의 매도세는 건전한 조정이라며 이번 조정이 과도한 투기 거품을 날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은 올해 6월 11일 폭락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어제와 오늘은 그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어제와 오늘 증시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부정적 경제 전망,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 지연 등의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애플과 테슬라가 주가 분할을 하기까지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투기 세력이 그동안 과열된 투자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 것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제 지표는 면하였고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의회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한 숨고르기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폭락장에 시장을 따라서 사고 시장을 따라서 파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장의 가격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며 주가가 급하게 상승할 때는 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투기 세력의 차익 실현을 위해 빠져나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저렴해진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폭락장은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식 분할로 단기 투자 세력이 붙어 주가의 과열 양상을 보이고 기업의 실적과 아무런 관계없는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주가 하락이 올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숲속의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번 하락장을 통하여 그동안 사지 못했던 주식을 저렴해진 가격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S&P 500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외 거래 6%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S&P 500 지수 편입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 분기에는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S&P 500 지수위원회가 이달 21일부터 새로 편입된 종목에 테슬라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확인한 편입 종목에 테슬라는 없었고 세무법인 H&R 블럭, 화장품 업체 코티, 백화점 업체 콜스가 빠지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엣지, 반도체 제조업체 테라다인, 제약업체 카탈란트가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3% 오른 418불 32달러로 마감했지만 장 마감 후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시간외 거래 6% 내린 391불 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2일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세계 전기차 시장 트렌드를 이끌어온 만큼 일론 머스크는 어떤 발표를 내놓은지에 따라서 배터리 산업 흐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머스크가 흘린 단서만 있을 뿐 정확하게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 테슬라가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100만 바일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가능성을 낮춘 전고체 배터리 등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떨어진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텔은 10년 넘게 PC용 프로세서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성능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나 전력 효율에 이르기까지 대적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AMD의 라이젠 시리즈의 첫 제품이 등장하고 가성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씩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 등장한 3대 라이젠은 성능 면에서도 인텔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낫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인텔은 AMD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3일 PC용 프로세서의 맹주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자 11세대 코어 시리즈의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텔은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수치적인 성능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받는 노트북 이보를 공개하였습니다. 11세대 코어는 10나노 공정을 적용해 제조됩니다. AMD의 7나노 공정 대비 상대적으로 미세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저항을 감소시켜 더욱 빠르게 명령할 수 있는 슈퍼핀 기술을 적용해 공정 수치 이상의 성능을 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장된 그래픽 기능 역시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11세대 코어에 내장된 인텔 Xe 그래픽은 와트당 성능이 개선되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게이밍 성능을 발휘한다고 인텔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AMD 프로세서의 내장 그래픽보다 우월하며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다고 인텔은 밝혔습니다. 인텔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형 프로세서를 출시해왔지만 그때마다 자사의 이전 제품 대비 얼마나 달라졌는지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세대 코어 프로세서 발표의 경우 11세대 코어가 AMD 제품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원격 수업,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되면서 그 매개체가 되는 PC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11세대 코어의 출시의 즈음에 인텔은 오랫동안 써온 자사의 회사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바꿨습니다. 그만큼 11세대 코어에 거는 인텔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떨어지고 최근 경쟁사에 밀려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신제품을 통해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ou!